안녕하세요. SNS 시스템의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SNS 시스템에서 어플라이드 AI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어플라이드란 단어를 들으시면 금방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는 AI의 기반 기술이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AI의 기존 기술들을 응용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더 디지털 혁신을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조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SNS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중심의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AI를 적용하는 첫 번째는 네트워크의 이상 탐지, 트래픽이나 아니면 시스템의 이상 탐지를 하는 그 시스템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관련한 데이터들을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제조기업들이 어떻게 혁신을 더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뭐 AI 컴파운드라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AI라거나 AI의 다양한 영역에서 뭐 작지만 좀 활동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SNS 시스템의 솔루션 중에 하나인 AI EMS 플랫폼에 대한 실제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시간이 뭐 굉장히 짧게 좀 뭐 배정이 돼서 짧게 뭐 요약해서 좀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고객사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면 뭐 1시간 정도 내외로 실제 시연 포함해서 사례, 그다음 방법론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냥 뭐 앱스트랙트 수준으로 요약된 자료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솔루션 시연을 잠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제가 와서 저희 실제 여수에 있는 화학 고객사의 실제 데이터인데 당연히 제가 이제 사용한다는 허락은 득했고요. 아침에 시스템을 들어가 보니까 연말이어서 공장 가동이 중지가 돼서 실제 실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하고 싶었는데 실 데이터도 좀 보여드리고 지금 시스템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실 데이터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를 제가 뭐 캡처를 해가지고 잠깐 설명을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AI EMS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한전의 누적된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언론에 따르면은 지난 2년간 평균 30% 정도의 연료물가, 그다음 전기 요금이 상승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최소 22%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지금 공론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비용 상승이 제조 원가에 굉장히 큰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돼서 큰 고민거리로 지금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고객은 이제 공업용 가스,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고객인데 1년에 전기요금을 한 2,500억 정도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재료가 우리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공기이기 때문에 재료 비용이 거의 들 게 없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공기를 영하 200도 이하로 낮추게 되면 얘가 이제 질소하고 산소 그리고 알곤이라는 액체로 분리가 되게 되는데 그런 액체들이 이제 반도체 라인이라거나 이런 데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제조 원가의 대부분이 이제 에너지 비용이 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세이빙하게 되는 것이 정말 경쟁력, 원가 경쟁력을 키우는 부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비용이 앞으로는 계속 증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ESG를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탄소 저감이라거나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비용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게 될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AI EMS 솔루션을 조심스럽게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저희가 뭐 앞에서 가트너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 들었지만 생성형 AI 또는 AI에 관련한 변화들은 앞으로 점점 더 폭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들도 똑같이 실제로 공장을 관리하는데 AI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뭐 AI, VR 이런 차원으로
보다는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 중심의 에너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솔루션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당연히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 감지해서 저희가 조기 경보를 통해서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고객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고객사들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에너지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 소개를 좀 드리면 아래쪽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BMS라거나 배터리 매니지먼트요, 그다음에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ERP, MES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중앙 좌측에 있는 IoT 센서에서 올라오는 에너지 센서들, 예를 들면 뭐 적산 전력계라거나 아니면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라거나 이런 것들 활용을 해가지고 게이트웨이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수집된 거를 저장을 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분석 도구를 통해서 최적화 엔진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필요하다면 배치 프로그램을 돌려서 배치를 관리를 하고요. 이것들을 실제 대시보드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이상값을 탐지하고 AI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형태의 대시보드를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에너지 절감 컨설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MS 장점은 첫 번째는 데이터 연계하고 데이터 마트의 구성인데요. 고객사의 기본 기간계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저희는 뭐 통합 DW라고 부르지만 하여튼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저희가 데이터를 사전에 전처리를 해서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I 기반 에너지 절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유틸리티의 수요, 그 다음에 에너지 예측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최적화를 시뮬레이션하는 엔진을 활용을 해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서 운영 설비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지시값들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설비별로, 공정별로, 또 공장별로 에너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 효율 진단 서비스고요. 제가 이따가 시연으로 짧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HMI라거나 MES 데이터를 연계해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AI 모델을 연결을 해가지고 실시간 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AI가 예측한 것과 다르게 사용이 된다면 그 이상 사용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알려주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계시는 공장 운영자라거나 아니면 에너지 팀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그 해당되는 원인을 추적을 해서 조치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 진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고요. 뭐 실제로 센서 데이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퍼스널라이즈드 된 자신만의 대시보드를 생성을 해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값을 스스로 만들어서 볼 수 있게 되는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임계값을 초과하거나 구간 외를 벗어날 경우에 알림 기능들을 SMS라거나 아니면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AI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AI 모델을 만들어서 이건 상당히 컨설팅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뭐 수율이라거나 아니면 뭐 역률이라거나 아니면 뭐 생산량이라거나 아니면 생산 계획이라거나 이런 것들하고 연동을 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을 하고요. 원 단위의 분석을 통해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능들을 솔루션이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절감 운영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중견 제조기업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중견 기업들은 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도 없으시고 IT에 대한 전문가도 없으시고 해서 저희가 이런 운영 서비스 형태로 SaaS 형태로 만들어서 에너지 관리 단위별 성능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 알고리즘 업데이트, 그다음에 시스템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 크게 4가지의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고객분들이 원하는 시스템에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스템 구성을 보시면 우측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제 공장들에 저희가 센서를 이제 부착을 하게 됩니다. 뭐 일부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센서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가지고 계실 경우는 당연히 재활용을 할 수 있고요. 없을 경우는 저희가 필요한 센서를 부착을 해서 저희는 이제 7대 에너지 다소비 설비라고 부르는데, 뭐, 보일러, 냉동기, 컴프레서, 팬, 펌프, 모터, 조명, 이런 7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전력 사용량이라거나 가스 사용량 또는 석유 사용량 등을 데이터를 와이어리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와이어라인보다는 와이어리스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어떤 케이블 공사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선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공사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기간도 최소화시키는 형태로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선 데이터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의 데이터들하고 연동을 해서 설비별 에너지 사용량, 그 다음에 원재료 투입량 또는 유틸리티의 사용량, 생산량, 그 다음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외부 데이터를 반영을 해가지고요. 클라우드에 적재를 하게 되고요. 적재된 클라우드 상에서 저희가 AI 최적화 모듈을 돌려서 최적화된 그 에너지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테스트를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서포트 벡터 머신, 그 다음에 LSTM 모델들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에너지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 탐지를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중앙으로 돌아가게 되면 에너지 최적화 모듈에서 실제 설비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예측을 하게 되고, 고객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 운전 정보하고 연동을 해서 고객한테 서비스 UI 대시보드를 제공해주는 형태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공장 운영에 다시 에너지 가이드를 줌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이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그래서 에너지를 얼마를 감소를 시키는데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0억을 사용하시는 고객의 그 에너지 비용을 10%를 절감해주면 1년에 250억이 절감이 되는데, 10%라는 숫자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숫자이고요. 저희가 보통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최소 3% 정도까지는 세이빙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 제조기업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메인 그 생산 설비에 대해서는 센서를 붙이는 것조차도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유틸리티 설비 중심으로 최적화를 먼저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틸리티 중심으로 시도를 하면서 점점 확산해 나가는 것을 저희도 좀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뭐 당연히 에너지 비용 감소이겠죠. 그래서 에너지 비용 감소를 하는 게 가장 큰 효과이고요. 그것보다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의한 문제 해결, 그리고 예측, 그다음에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공장이 가지고 있는 운영 노하우들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조직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변화를 시키고 뭐 먼 미래,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니겠죠. 먼 미래에는 이제 무인 공장 운영까지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 기반의 어떤 관리, 데이터 기반의 운영,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이게 두 번째로 큰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시간 모니터링, 조기 경보 이런 부분들도 이제 효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한 KPI들을 만들어서 지표를 통합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네 가지 영역의 저희 그 AI EMS 솔루션의 기대 효과다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솔루션 시연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에너지 이상 진단에 대한 실시간
대시보드이고요. 이건 실제로 여수 공장의 현재 데이터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AI가 예측하기에는 에너지를 이렇게 8.7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제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1분 단위로 실시간으로 지금 리프레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렇게 그 동작이 안 되고 있는, 연말이어서 동작이 안 되고 있는 설비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여기 에너지 증가 요인하고 에너지 감소 요인이 있는데, 에너지 증가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2단 토출 온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I가 예측할 때는 140도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온도는 9.4도 정도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CO2 역률. 당연히 역률은 0으로 떨어져 있을 테니까 역률이 예측한 데는 0.9에서 0.8 사이인데 역률이 0으로 떨어져서 이런 갭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본인 대시보드를 구성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그 공장장분이 직접 구성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 이제 대시보드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의 대시보드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데이터들을 살펴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연말이어서 그 2호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의 그 실제 현장 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미리 아침에 좀 준비해 놓은 4월경의 어떤 데이터인데요.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여기는 지금 6시간 정도를 1분 단위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한 거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색이 실제 값이고 노란색이 AI 예측 값입니다. AI 예측보다 약 1.5%가 더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2단 토출 능력이 AI가 예측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에너지 감소 요인을 가게 되면 칠라의 압력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AI가 예측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오는 현상들, 이런 그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들에 의해서 에너지의 증감 형태의 차이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이게 저희는 뭐 익스플레이너블한 설명 가능한 뭐 AI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시작점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AI와 실제값 간의 갭의 원인의 상대적인 별량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저희가 그 특허도 지금 출원 중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객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모델의 설명력도 이렇게 보면서 코릴레이션, 그다음에 R스퀘어, 그다음에 RMS까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변수를 집어넣었을 때 R스퀘어가 0.97, 그다음에 베이스 모델의 경우는 0.86, 굉장히 높은 R스퀘어 값을 가지고 모델 설명력이 높다 낮다를 판단을 하면서 현장 관리자들이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기능 역시 사용자들이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이렇게 변수들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설비에서 에너지에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가 뭘까를 공장장이나 아니면 에너지 관리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가면서 본인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이런 진단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설비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연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저희 회사 소개를 좀 짧게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부분의 분들이 Snet 시스템하고 인성정보가 같은 그룹이다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데, 저희는 2020년에 인성정보하고 이제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개의 계열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Snet 시스템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AI, IoT, AIoT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 중심으로 좀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더스, 구더스 데이터, 구더스 스마트 솔루션, 구더스 3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성정보, 아이넷뱅크하고 인성디지털 총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에 하이케어넷 역시 저희 계열사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고객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필요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라 찾아뵙고 저희 솔루션, EMS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AI 어프로치라거나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같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정무님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가트너 2023년 트렌드의 1번, 3번에 해당되는 10개 중에 20%를 히트한 그런 솔루션 소개인 것 같은데요. 20% 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쿠버네틱스라거나 아니면은 컨테이너 기술이라거나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10개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한 5개 부분 정도는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저 제대로 설명을 못했네.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기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해당되니까. 예. 네. 그래서 저도 Snet 시스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솔루션이 적용된 이렇게 산업이나 주요 산업이나 지금까지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주로 있습니까? 중견 제조기업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화학회사, 그다음에 철강회사 이런 회사들이고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이죠.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이제 대기업군 쪽으로 저희가 이동을 해서 조금 서비스를 좀 확대를 하려고 지금 영업 활동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EMS 고민하는 제조회사들은 다 이상혁 전무님한테 전화를 해달라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